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이철도 연장선이 반영됐습니다. 전라선 고속화를 통해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철 운행이 가능해지고 새만금 인이철도 연장선이 구축되면 익산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 물류가 현실화됩니다. 지난 29일 열린 제1회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민포럼에서 사업 추진은 어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지역 특색을 살린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상풍력단지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보상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과 군산대하가 연결되는 도로가 준공된 지 2개월이 됐지만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 주체를 놓고 익산국토청과 농어촌 공사, 군산시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794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지난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759명이고 해외 유입이 3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가 234명, 인천이 2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2,018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과 전주 각각 3명, 군산과 정읍에서 2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익산 478명, 군산 281명 등 모두 2,364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을 기록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철도 연장선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전라선 고속화를 통해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철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또 새만금 인입철도 연장선이 구축되면 익산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철도 물류 체계가 현실화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역에서 여수까지 연결되는 전라선입니다. 현재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만 고속철 운행이 이뤄지면서 반쪽짜리 고속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익산에서 여수까지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길이 171.2km에 4조 7,957억 원 규모입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이 고속화되면 운행 시간은 기존보다 38분을 줄일 수 있어 반쪽짜리 고속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 개통된 익산역에서 군산 대하역을 잇는 복선전철,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신안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새만금 인입철도 연장선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160억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조 3,569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새만금 인입철도가 구축되면 내륙 지역인 익산은 철도를 통한 항만 물류 수송체계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철도망 구축돼야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분양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될 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에서 도움이 되죠. 다만 아쉬운 것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점입니다. 4,633억 원 규모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익산시는 정부 설득에 주력해 2026년에 수립하게 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업선은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는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정부에서 예타를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추진하겠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철도 연장선, 익산의 고속철 시대와 항만 물류 수송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의 올해 행정 대집행 물량은 무난하게 이적 처리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행정 대집행 처리 물량은 5만 톤으로 사업비 91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부터 익산시가 행정 대집행 일원화 권한을 가지면서 처리 속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국의 45개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낭산 폐석사대는 불법 폐기물 143만 톤이 묻혀 있습니다. 익산시가 도심 경관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에 들어갑니다. 익산시는 일반 주거지역은 30층 이상, 상업 준주거지역은 40층 이상 건축물의 건립을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마련해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에 대한 주민 의견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 가입자는 10만 7,989명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발행 금액은 3,157억 원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카드는 충전 금액의 10%가 적립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결제액의 10%는 소비 촉진 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 병원 등 18곳은 소비 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군산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해상풍력단지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회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민포럼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지역 특색을 살린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어민들은 해상풍력 단지가 어업을 방해하고 또 소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보상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째 추진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군산 해상풍력단지 조성. 군산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1회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민포럼을 열고 군산시 수협 어촌계 협의회와 시민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상풍력단지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시된 주요 추진 전략은 풍력단지와 연관산업의 융합, 독일의 브레머하펜 항만처럼 해상풍력단지를 항만터미널로 활용하거나 영국 허이 지역에 교육, 문화, 기술 시설이 어우러진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모범 사례로서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해상풍력단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사업 주체와 주민 사이에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민들에게 지급될 뚜렷한 보상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우리 어민들을 상대로 대표적인 얘기가 새만금 아닙니까? 대처장이라든지 뭐 어떤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1년 정도에 되는 보상을 줘서 내조샀습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또 이런 해상풍력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에 군산시는 어민들의 수용성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의회라든지 이런 각종 운영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우리 아시는 대체 어장이라든지 상생 방안이라든지 수요 공급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터놓고 같이 얘기해가면서 풀어나갈 그런 생각으로 하고. 공공주도로 열린 첫 해상풍력 시민포럼. 시민과 전문가, 사업 주체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로컬푸드 회원 가입자가 2,500명, 출하 농업인 수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2012년 이후 매년 2억 원대의 적자를 보였던 매출액이 올해는 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출하 농산물 공급량이 늘고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진 것이 흑자 전환의 요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가 공공혁신펀드 운용사를 다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혁신성장 펀드 조성 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빼고 대신 시 출자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시는 다음 달 9일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갖고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투입할 행정안전부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익산을 한병도 국회의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 작업장 건립과 중앙체육공원 리뉴얼 사업, 하나로 개선 사업을 위해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은 서군산 축구장 조성, 내흥동 금강체육공원 제1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할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산갑 김수용 국회의원은 배산공원 정비와 영농 편익 증진 사업, 국민생활관 정비를 위한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새만금과 군산 대하면이 연결되는 도로가 4년 만에 준공했지만 2달째 개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로등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탓인데요. 도로법상에는 익산국토청이 관리해야 하지만 국토청은 도로 개설 허가 조건을 내세우며 군산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이어진 군산 대하면의 연결도로. 한국농어청공사는 지난 2017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4월 공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 1.2km 구간에 설치된 70여 개 가로등을 관리할 주체가 정해지지 못해 정식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동지역일 경우에는 도로 관리를 군산시가 맡는데 면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익산국토청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연결도로는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속해 익산국토청이 맡아야 하지만 군산시에 떠넘긴 상황.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군산시에도 많이 그런 도로에 있는 가로등 같은 건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렇게 기존에 하고 있으니 우리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자체에서 이관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진행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토청은 도로 개설을 허가할 때 가로등은 군산시가 관리하는 조건을 내걸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어촌공사로부터 이관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이제 뭐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 담당자도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좀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게 된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협의를 좀 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군산시는 이 사실을 공문을 통해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착공 전에 군산시와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가로등 관리 책임을 미루는 이유는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불빛으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 민원 등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개통이 늦어지면서 사고 위험과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길을 오래 만들은 지 오래되는데 개통은 안 오고 하니까 일부 그 사람들은 시설물들을 치우고 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아주 높습니다. 70억 원을 들여 준공한 대하면의 연결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올해 도내 장마는 평년보다 늦은 다음 달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해마다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찾아왔지만 올해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에 형성되는 정체 전선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수량은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익산 황등면 삼거리 인근을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운전자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 소방서는 현장 안전조치와 함께 차량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화석 전시관이 운영된 지 20여 년 만에 리모델링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4억 3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화석전시관 내부에는 다이노 키즈월드가 들어섰습니다. 다이노 키즈월드에는 공중모험시설인 스카이트레일을 비롯해 암벽 등반 시설인 아트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 레이저태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트램폴린 점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현장 점검을 거쳐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군산시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군산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 지역 농업인으로 농가 한 곳당 한 대까지 최대 3일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을 연체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치료 본인 부담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신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번 달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지원 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안에 5대 암검진을 받거나 폐암을 진단받은 시민은 지금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의결하게 됩니다. 또 자치경찰 사무감사와 경찰청 협의 등도 담당합니다. 특히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결식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단가가 한 끼당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라북도는 결식 아동들에게 고른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해 급식 지원을 받는 도내 결식 아동은 18,045명입니다. 급식 카드와 부식 배달, 지역 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 일선 시군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한편 기존 급식 단가는 5,000원이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 중에 서로 때렸다며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27일 아내와 다투다가 서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A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정확한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 대하초등학교가 올해로 개교 100년을 맞았습니다. 군산 대하초등학교는 지난 1921년 7월 1일 개교했습니다. 총 동문회는 개교 100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지난 16개월간 모았던 각종 사료가 담긴 대하초교 100년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비흥항에서 선유도를 오가는 2층 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비흥항과 장자도만 운행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군산군도 관광객 증가로 교통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한시적으로 운행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선유 2구 교차로와 선유도 보건지소는 여름이면 관광객 차량들로 얽혀 비흥항에서의 이용객 대기 시간이 2~3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운영됩니다. 문화재청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백제 문화유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익산에서는 왕궁리 유적 발굴 현장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 박물관에 품은 미륵사지, 백제왕궁 달빛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이 7월부터 전집과 부크니 꾸러미를 빌려줍니다. 전집 대출은 지역 내 도서관 회원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연체 내역이 없는 가정에 30권에서 50권 전집 한 세트를 30일 동안 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크니 꾸러미 대여는 사서 추천 도서와 보드게임 등을 매주 토요일마다 10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오늘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이 7월 1일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악과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군산 나운상동이 음식물 수거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음식물 수거 용기 보관 거치대를 설치하며 청결한 골목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